네, 사상 최대 규모로 출범했던 3대 특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금액이 3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기소 대상자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정치 공세라고 보기에는 로저 비비의 가방이나 이우환 화백 그림 등 이 물증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맹탕 특검이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김건희 특검만 포함된 건 아니었습니다만 3대 특검을 통틀어서 6개월 동안 1,000억 원 가까운 혈세를 쓰고 나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래 문제인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종래 김건희 특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혐의를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체를 좌지우지했고 V0였다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울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밝혀낸 거라고 하는 것이 가방을 받았다. 뇌물을 수수했다. 그리고 대가성으로 특정인들이 인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아직까지 주장 단계인 거죠. 대가성이 입증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한 궁색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김건희 여사도 일부는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여당이 야당을 특검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 유발시키면서까지 만들어낼 만한 결과물이었는가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등이 마치 게이트급의 문제라고 하는 식의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고 결과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의 이름 한 글자도 지금 이 혐의 관련된 어떤 조사에 적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저는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특검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 무도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이 양평의 면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수사에 희생이 된 그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제가 대신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바이고, 민중기 특검은 특검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네, 강력한 의지에 비해서 결과물은 참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또 이번 수사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특검이 이제 통일교가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 여사 측에 접근했고 실제로 대선이나 당대표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 또 이런 실제 움직임을 좀 인지한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건 없었고요. 항상 해명해 왔죠.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와 어떠한 정교 유착 정도의 움직임은 없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재 107명입니다. 네. 이 당대표 선거나 대선 기간에는 현직 국회의원 말고도 당협위원장들 뭐 다 해가지고 뭐 전현직들 다 해가지고 몇천 명이 막 움직여요. 근데 지금 오늘 특검이 발표한 그 발표 자료에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은 2명 정도만 있습니다. 권성동, 김기현. 이 수천 명 중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 2명이 들어간 건데 그 김기현 그 의원은 또 통일교 관련돼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통일교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 이름 하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와 유착했냐. 만약에 이걸 비율성으로 따지면 윤용호 통일교 본부장이 얘기했던 민주당의 16명의 인사가 관련돼 있다. 지금 민주당 장관급 인사만 4명이 있다. 이게 더 수치가 큰 거 아닙니까? 네. 권성동 1명 대 민주당 16명. 이렇게 보면 이 객관적 수치가 민주당이 훨씬 큰데 이거를 왜 자꾸 국민의힘이 정교 유착이라고 몰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 눈여겨볼 점이 민주기 특검이 이번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매관 매직과 부정부패 전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영부인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 가지고 전형이다,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 펼쳐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침소봉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의 처신의 일부 부적절한 부분들이 이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던 것처럼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김정숙
여사나 과거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부인들을 포함해서 이와 비슷한 설화들이 있었던 것은 얼마나 철저히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며 규명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당장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런 부인만 하더라도 그런 기초단체, 기초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력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그런 가족 관계에서 이런 갑질을 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들은 여러 의구심들이 불거졌던 건데 마치 유별난 사건이 펼쳐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파적인 수사를 자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정치권에 발생하는 모든 이런 가족 간에 발생하는 부조리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이런 식의 해석과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결정적으로 지금 아직 기소 단계입니다. 네. 재판이 본격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본 뒤에 또 평가받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과 동시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보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별로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특검이 새로운 것을 별도로 밝혀낸 것은 크게 없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요약을 하자면 뭐 도이치모터스나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나 뭐 공천 개입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특검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못 밝혀냈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경찰로 이첩한다라는 거고 밝혀낸 거는 뭐냐 그냥 그 전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나 혹은 최재형 목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한 거 그거는 우리가 다시 기소를 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어떤 쟁점이 들어가야 되냐면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검사들은 그 사람들은 직무유기로 같이 기소해야 돼요. 근데 그 내부 고리는 안 건드렸어요. 특검이 빠져나갈 구멍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빠져나간 상태인 거고 저는 오히려 충격적인 게 이런 거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내렸어요. 근데 결국 기소 안 했다라는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결국 기소 안 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 결국 기소 안 했다.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 더 충격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3억 7천이라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3억 7천 중에 1억 몇백이 그 이봉관이라는 사람이 준 뭐 반클리프 이게 한 1억 몇백이 되는 거고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에게 이후한 화백 그림을 선물했는데 이게 1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3억 7천에서 한 두세 개 빼면 그럼 뭐가 남냐면 김기현 그 대표 부부 측에서 갖다는 로조 비비의 가망이 260만 원, 그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금거북이 선물한 게 260만 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게 3억 7천 중에 너무나 큰 게 한 3개 있는 거예요. 그 통일교 뭐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인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대가가 공천 신청이라는 거예요. 김건희를 통해서 공천을 받겠다. 이분 컷오프 당했거든요. 이분 굉장히 빨리 컷오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특검의 그 수사 보고서를 봤을 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무슨 선물을 얼마어치를 받았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써 있고 날짜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러한 그림을 며칠에 날짜와 장소가 있어야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날짜에 받았다라고 하면 아 이게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네. 알선수재가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특검이 발표한 수사보고서에는 그냥 3억 7천 김건희 여사가 3억 7천을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좀 없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중에는 심지어는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송부해준 그런 것들도 그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대가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종의 뇌물처럼 취급을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진 액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금거북이를 받고 뭐 로저 비비의 뭐 가방을 받고 다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대한 부적절한 뭐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려면은요 그것 때문에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인사를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이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물증을 통한 입증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 뭐 재판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도 좀 커 보입니다. 자, 이번 특검이 사실 이렇게 단순 개인적인 비위뿐만 아니라
정교 유착이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이 선거 개입이나 매각 매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번 수사 결과 좀 그렇지 부족하겠죠. 않죠. 지금 전혀 국민적인 관심도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특검이 지금 그냥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 뭐 명품백을 받았다, 뭐 유명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말고 수백억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인 특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했어야 할 명분이 있는 거라 그러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영부인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알선수재라고 하는 혐의 사실 이 중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기는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의 형량을 위해서 이 정도의 단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었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부분과 여당이 야당을 특검에 가면서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했어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내 자중질환과 민주당 내 이 부정부패 그 정황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최민희 거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피감기관들에게 사실상 축의, 수금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돌려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돌려받았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심지어는 그 장남, 차남, 특히 장남은 국정원에서 일을 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자기 일을 대신 시켰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그 어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일까지 대신 시켰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주비를 유용했니 뭐 그런 다양한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쿠팡을 통해서 지금 호텔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또 이제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특검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관련 국회의원들, 민주당 관련 정치인 관계자들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고 뭉개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수사의 정당성은 저는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 그 칼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성과 무관하게 공정하게 작용됐을 때만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사실을 조금 더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텐데 사법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까지 나올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재판을 하루에 한 3-4개씩 하는 사람으로서 즉 연말이어서 이번 주는 재판이 없는데 한 3-4개씩 하는 사람으로서 사법부는 압박을 별로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모든 판사님들은 물론 저도 변호사니까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사법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존중을 하고요. 사법부는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또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를 옥죄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국회에서 예산 가지고 옥죄는데 예산이 발빠르게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그 야당의 적극적인 그런 도움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압박을 받을 일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법원 행정처를 없애거나 사법부의 인사권 자체를 국회가 또 정부 여당이 갖고 가면 그거는 좀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고까지 앞으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